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인공화호 시술을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께 가장 이제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인공화호 기계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기계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제를 포함해서 5개국 그 빈도순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사용자가 많은 빈도순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해서 인공화호 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프랑스 제품은 이제 최근 시판이 돼서 이제 정보가 좀 미흡하고요. 중국 제품은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값은 좀 싸지만 이제 문제점이 좀 많아서 이 시간은 다루지 않고 3개사만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호주 제품은 이제 코클레아사로 제품이 좀 다양하고 블루투스 기능 등 이제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이런저런 이제 음향기기와 접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외부 기기 모양이 이제 비교적 예쁘고 저주파수 청력이 보존된 환자분들에게 시술하는 보청기와 인공화호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인공화호의 경우에는 보청기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다소 넓어서 환자분들께 보다 이제 원음에 가까운 소리, 그 원음에 가까운 소리가 구현이 되면 이것은 이제 음악을 들을 때나 소음 상황에서 소리를 들을 때 그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좀 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그 메델 제품인데요. 3개사 중에서 무선 외부 장치를 가장 먼저 개발했고요. 3.0 테슬라의 MRI 적합성도 가장 먼저 만들어낸 회사로 현재는 이제 충전이 가능한 무선 외부 장치를 시판해서 환자들의 그 배터리 그 비용이 들지 않아서 유지비의 절감이 있고요. 아직까지 그 생산 라인에서 한 번도 큰 제품 오류를 만들어낼 만한 큰 사고가 없었고요. 개발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기계의 안전성 면에서는 그래서 좀 우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수술 후 기계를 관리하는 면에서 무상 보증 수리 기간이 가장 길어서 수술 후 기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인공화호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잘 듣기 위해서 이제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이후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도 환자분들에게는 이제 크나큰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세 번째 이제 미국 제품은 AB사라고 AB Advanced Bionics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그 모 회사는 원래 이제 인공 심박동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 체내에 이제 뭔가 기계를 삽입하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다소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의 음질을 원음에 가깝게 구현해내는 분당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3개사 중에서 가장 이제 주파수 대역대가 넓어서 음질 면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제 좋은 음질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방수 효과가 탁월한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물속에서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회사인 경우에는 방수팩이라는 이제 비닐팩으로 이제 외부 장치를 쌓아야만 수영이 가능하지만 그 AB사 제품은 외부 장치 그대로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하는데 그 호주 코클레아사의 경우에는 그 무선 외부 장치 성능이 오스트리아 메델사보다도 조금 떨어지고요. 내부 장치의 그 전극이 수술 시에 이제 삽입을 했을 때 달팽이관에서 이제 말리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사 메델사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제 큰 고장은 덜한데요. 잔고장, 그 외부 케이스가 뭐 균열이 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통계적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환자들은 이제 3개 인공화호 회사의 제품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로부터 듣는 얘기라서 잔고장 부분은 좀 틀린 정보일 수도 있음을 이제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AB사의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무선 외부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치의 전극이 좀 두꺼워서 남아있는 잔존 청력이 있을 경우는 이를 이제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는 인공화호 전극은 AB사는 최근에 개발이 돼서 아직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올해 아마 상반기 이후에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화호 이제 3개 회사의 제품은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3개 회사의 제품의 차이보다는 환자분들의 난청의 기간이나 보청기 사용 기간, 또 가족들의 지지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잘 듣고자 하는 의지 등이 수술 후 결과에 훨씬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3개 회사의 기계를 모두 다 경험한 저로서는 수술 자체의 난이도는 동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MRI를 이제 자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주파수의 청력이 보존되신 분들 등 특별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이 있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의 기계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인공호흡 수술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를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인공호흡 기계는 제가 이제 처음 수술을 시작한 2003년 이후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뒤처져야 하는 의사를 괴롭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계의 어떤 장점과 단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변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정보는 2021년 인공호흡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보임을 이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